대산합 협력에서 구하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발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원래 제가 4시 한 20분쯤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점점 늘어져서 40분이 오버됐어요. 근데 저희 멤버 발제하고 토론하시는 분까지 5명 중에서 4명이 서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야 될 기차 시간이 임박하신 분도 있고 뭐 이래서 제가 정확하게 15분 안에 말씀을 드리고 더 있는 내용은 뭐 토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도시와 대학의 상생 전략이다 그러면 한쪽만 어려워서는 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도 절박하고 산업도 절박하고 우리 대학도 절박하고 시민도 절박해서 뭔가 그 안에 절박함에 돈이 흐르고 절박함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분야가 없을까라는 카운터 이그젬플, 다시 말하면 지산학 협력의 카운터 이그젬플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순환경제도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자체는 예산과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산업은 경쟁성과 그 다음에 자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대학은 마찬가지로 우수한 연구와 그 다음에 창의성 그리고 대학생, 인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넘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환경제라는 새로운 2021년 들어서 등장한 용어와 함께 순환경제도시라는 말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온 2020년이 지구 최악의 환경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폭염, 가뭄, 그 다음에 북극의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2도의 임계 온도를 1.5도로 낮추게 됐죠. 근데 팬데믹 동안 우리는 기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맛을 봤어요. 하나는 중국이 한 25% 안 돌아가니까 세계 공장이 한 25% 안 돌아가니까 지구가 깨끗해질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봤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이 35% 증가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찬가지로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보시는 거는 울산시의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플라스틱이거든요. 35% 똑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줄까? 결국 탄소 넷제로는 가장 절박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4일 날 EU에서 2035년까지 55%의 탄소를 줄여야 되겠다는 걸 법제화했어요.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철강, 시멘트, 농업에서 규제를 시작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예 판매를 안 하고 네덜란드는 2030년으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산업의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EU의 새로운 규제를 우리나라 전 품목의 탄소에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는 1.5조 원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최악의 국가라는 겁니다. 전 세계 44개국 중에 40위.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8월 31일 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35%를 줄이겠다 그랬더니 해외에서 특히 그린피스가 엄청난 비난을 퍼부어서 이거를 5%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대통령 시행령에는 40%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보통 노력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그냥 어려움으로만 볼 게 아니고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이레나에서 얘기했듯이 거의 10경 원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라는 거죠. 바로 2021년부터 이 시장의 형성이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절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부산은 이런 것에 적합한 가장 최적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냐면 리니어 경제가 아닌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니어 경제는 책임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TV를 만드는 사람은 자재를 도입해서 TV를 만들면 내 책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판매하면 소비자가 그걸 쓰다가 나 다 썼네 하고 버리면 소비자의 책임도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폐기업자가 그걸 폐기하고 되돌리는, 다시 말하면 재활용하는 경제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순환경제라는 건 뭐냐면 원천에서부터, 디자인에서부터, 재료부터 다시 생각하자. 그리고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절감하고 재상화하고 순환하는 이런 구조를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올해 CES 2022의 키노트 스피치를 하는데 놀랄 만한 키노트 스피치로 전 기업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Everyday Sustainability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할 때 포장재 자체도 라미네이팅이었고 앞으로 스티로폼 안 넣고 모든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쓰이는 플라스틱은 전부 재활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쓰겠다, 이런 엄청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순환경제로 이동하겠다 했고, 2021년 들어서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기업들은 2021년부터 이제 순환경제로의 대이동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도시의 문제로 들어가서 도시는 과연 절박하느냐 하는 겁니다. 산업은 절박해졌어요. 도시의 문제를 보면 2030년까지 글로벌 인구의 60%가 도시에서 삽니다. 도시는요, 모든 자원이 집중되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이 전부 집중화되고, 도시는 모든 전기 에너지를 쓰고 모든 폐기물을 밖으로 뱉어내는 하나, 어떻게 보면 순환 경제라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있는 빌딩, 주거 환경들은 전 세계 에너지의 55%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도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건물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38%, 석탄, 석유 빼놓고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환경 오염 산업으로 인지되고 있죠.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세계 건설 협회에서 앞으로 모든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재료혁명과 건설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마다 처한 환경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세계 제1의 CO2 배출 총량으로, 국가 총량으로 1위는 중국입니다. 5위가 일본이고 8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도시는 어떨까요? 우리는 도시의 밀집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3,000개의 도시 중에 1위가 서울이에요. 악명이 높습니다. 1위가 서울. 우리 부산은요, 50위입니다. 부산 밑에 51위, 52위, 53위를 보시면 인구가 부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탄소 배출이 어마무시하다, 악명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단순하게 도시 문제뿐만 아니고 산업 전반에 끼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혁신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C40에서, C40이라는 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도시 40개가 모여서 한 모임에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제 서울만 들어가 있습니다만, 소르본 대학에서 제시한 15분 시티, 다시 말하면 15분 이내에 걸어가는 장소에서 모든 주거 환경이 다 이루어지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스케이트보드, 자전거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도시로 파리를 재건설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40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기본적인 도시를 선 에어리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체 독일의 도시의 지붕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붕에 태양광만 딱 깔아도 도시 전기 필요량의 70%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해서 독일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4.8%입니다. 근데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전기 비율이 49%예요. 우리나라 딱 10배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훨씬 싸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C40에 속한 서울시도 이제 탄소 배출 제로를 제출했고 C40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는 8월 31일에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냈는데, 솔직히 보면 이 안에 걸 보면 이거 가지고는 정말 우리 흔한 말로 택도 없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산업을 만든다는 거지, 남들하고 어떻게 다르지, 부산의 특성은 뭐가 있지, 부산은 과연 절박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대학이 이런 산업과 도시의 어려움과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과연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 분야인가? 라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부터 여기에 관련된 지산학의 협력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는 분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옥스퍼드 대학은 2021년 5월 14일 날 지역의 특수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옥스퍼드의 연구 결과를 함께하는 이러한 대규모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고 확산해 나가고 있고요. 일본은 7월 29일 날 일본의 188개 대학이 함께 모여서 대학은 새로운 과학 지수를 기업에게 주고 정부에 줘서 이런 순환 경제로의 대이동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산업이 새로 만들어지고 산업이 발전해서 돈이 넘치고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그리고 도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발전을 모색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해가자고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Z세대, 바로 대학생들이죠. 대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우리가 Z세대, 3학년 이하를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카톡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디지털을 잘 쓰는 사람들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미래는 너희는 4차 산업혁명을 사는 시대야, 그래서 창조혁신의 역량을 함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엘러지가 제일 많은 세대예요. 그래서 기업 윤리와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을 우리가 받아서 과연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그 친구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모습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환경제는 공과대학 또는 컴퓨터 대학 이런 쪽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혁신 또는 샌드박스제, 규제 자유특구, 우리 블록체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와닿아요? 몇 개 대학 또는 몇 개 학과 이외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순환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문과, 이과, 공과뿐만 아니고 모든 대학의 모든 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순환경제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재료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플라스틱 대신 뭘 쓸 거냐 보시면, 여기에 보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딱 보시면 사과 껍질이 가죽을 만드는데 최상의 재료다, 이런 생각, 이런 새로운 변신, 바나나로 만드는 과자 봉투, 이런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과들이 함께 나서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도시에서 만들어서 도시에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독일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을 넣으면 도시에서 모든 태양광을 하면 70%가 된다는데 나머지 30%는 결국 이거는 우리가 풍력을 지붕 위에 얹을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서구의 젊은이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풍력의 도구를 얹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이거 흔들흔들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과 것들이 발생이 되면 여기서 블루오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또 카네기 멜론 대학은 피츠버그시하고 같이 해서 피츠버그시의 차량 정차율과 탄소가스 배출을 위한 교통의 통제 시스템을 AI를 이용해서 획기적으로 줄이는 실험에 성공을 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야말로 위대한 미래를 위한 탄소 절감을 위한 도시형 연구다, 이렇게 절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대학의 기술을 도시 문제 해결을 하고 여기서부터 산업을 만드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는 누로라는 자동차를 캘리포니아에서 이 누로를 상업용으로 자율주행차를 면허를 줬어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건 생명 때문에 안 되지만 물류 부분에 최초로 2021년에 사업을 줘가지고 엄청난 자본을 획득받아갖고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대규모 공장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도시 문제와 해결을 하고 거기서부터
대학의 모든 역량이 총 집합되는 어떤 분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도시가 만든 폐기물을 도시 밖에 매립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시 스스로 그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도시 스스로 그거를 분류해내고 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환경제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기본적인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플라스틱의 기본적인 생각도 바꿔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순환시킬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산업 구조로의 대이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산학의 협력은요 서로 절박해야 돼요. 한쪽이 절박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절박한 문제가 무엇일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제시해드린 순환경제 도시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서로 간에 절박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면서 대학의 모든 과의 역량이 합체화되는 이러한 분야로의 협력,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